이렇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3시간 30분을 가시게 되면 그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정략적인 나라 필리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필리핀은 그 동남아시아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부터의 거리는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가깝죠. 이렇게 가까운 만큼 아무래도 거리가 가까우면은 그 왕래라든지 교류가 이제 잦을 텐데, 그런 이유로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많이 가 있고 매년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필리핀에는 약 12만 명의 교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민 숫자로만 보면은 세계 7위에 해당하는 교민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등등 다음으로 해서 필리핀의 교민 숫자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마다 약 70만 명이 필리핀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고, 필리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최고의 관광객이 한국인입니다. 그 다음이 일본인 관광객, 그 다음이 미국인 관광객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 굉장히 고마운 나라가 되는 거죠. 많이 와서 돈을 써주고 자주 방문하니까. 그런 이유로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성이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필리핀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생각이 없으신데, 저도 사실 그 필리핀과 인연을 맺기 전에는 그냥 당연히 그냥 가난한 나라, 후진국밖에는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거는 아실 수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1인당 GDP죠. 1670불이 필리핀의 1인당 GDP인데,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1년 일을 하면은 약 얻는 금액이, 그러니까 수입이 한 2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하나로. 한국의 GDP를 약 18,000에서 19,000으로 봤을 때 약간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죠. 그러면 과연 필리핀이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처럼 가난한 나라일까요? 네, 맞습니다. 가난한 나라 맞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지만, 이 장충체육관은 1963년에 그 필리핀 기술자에서 만들어집니다. 보시게 되면 저런 도명체육관인데, 건축학적으로 그렇게 도명체육관을 만들려면 그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1960년대에는 한국은 필리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다음에 선진국이었던 필리핀의 기술력을 빌려서 필리핀 기술자가 직접 와서 만들어준 게 바로 장충체육관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필리핀으로부터 우리가 배웠다는 사실이 참 의아했고 좀 생소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에는 이것 말고도, 이런 사실 말고도 아시아 최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최고가 이제 가장 오래됐다는 얘기인데, 셋 다 모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세 개를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리핀 에어라인입니다. 일본 항공보다도 앞서서 1941년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필리핀 에어라인을 이용할 때는 솔직히 좀 걱정을 했습니다. 잘 나올 수 있을까? 그게 말하자면 후진국에 대한 편견이죠. 근데 이 항공사가 70년 된 항공사고 아시아에서 최고 오래된 전통의 항공사라는 걸 알고는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는 걸 깨닫게 됐죠. 두 번째는 그 산토 토마스 대학이라는 대학인데, 아시아 최초로 설립된 대학입니다. 1611년에 설립돼서 약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철학자 이름을 따서 지은 말하자면 대학이 되는 거죠. 역사가 오래된 만큼 필리핀에서 손꼽히는 명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마닐라 LHA.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건 이제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최초의 민주국가입니다. 필리핀은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380년간 통치를 받았습니다. 필리핀이라는 국가명도 스페인 왕 필리페 2세에서 따온 거고, 필리핀 사람들의 이름 중에는 도밍고라든지 페르난이라든지 이런 스페인식 이름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또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서 아시아 유일의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국이라든지 프랑스가 지배했던 나라들이랑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1521년에 탐험가 마젤란 아시죠? 마젤란이 세부섬을 상륙한 이래로 스페인이 필리핀을 지배하게 됐고, 약 한 380년 지나고 나서 1898년에 필리핀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시아 최초의 민주국가이자 독립국가의 탄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세 가지만 보셔도 필리핀이 지금은 솔직히 못 살지만 과거에는 만만치 않은 나라였다는 걸 나름대로 좀 공감해 보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독립은 했지만 아쉽게도 3년 뒤에 미국에 의해서 다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거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식민 지배를 하면서 오로지 착취만 신경 썼습니다. 투자는 전혀 안 했습니다. 식민지. 그런데 미국은 다행스럽게도 대대적으로 필리핀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미국이 실제로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필리핀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나름대로 미국도 식민 지배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어떤 도덕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자면은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투자를 이렇게 많이 했죠. 미국이 지배 기간 동안에 필리핀 사람들에게 영어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할 수 있고, 지금 영어 사용 인구수로 따지면 세계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1위는 어디일까요? 미국이죠. 당연히 3억이 넘으니까. 그럼 2위는 어디일까요? 영국이죠. 그 다음이 이제 필리핀입니다. 근데 생각하시기에 캐나다랑 호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데, 근데 그 나라들은 인구가 3천만, 2천만으로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수만으로 따지면 굉장히 소국이죠. 근데 필리핀은 12번째, 세계에서 12번째 인구 대국입니다. 1억입니다. 9,600만 그러는데 통계에 안 잡힌 것까지 따지면 1억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 1억 중에는 60%인 한 6천만 명이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노력 때문에. 이렇게 영어 사용 인구도 많고, 또 비용도 싸기 때문에, 호주라든지 캐나다보다 싸기 때문에 어학연수들도 많이 오시곤 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미국의 투자가 1950년대랑 1960년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 가는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기반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1965년에 이 사람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국력이 급격히 쇠락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마르코스라고 세계에서 손꼽힌 독재자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또 역시 유명한 부인이 이멜다 여사인데,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독재 정치를 겪었는데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민주주의라든지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했지만 경제 면에서는 대부분 다 성장을 받았습니다. 저희 한국만 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경우고, 근데 필리핀의 경우에는 경제까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독재 정치를 겪은 나라 치고는 제일 운이 나쁜 케이스죠. 이멜다 여사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잘들 아실 텐데, 이 두 사람이 피플파워에 의해서 미국으로 추출당한 다음에
이멜다가 그때 대통령궁을 이제 뒤져보니까 이멜다 소유의 구두가 3,000켤레가 나왔다는 좀 거짓말 같은 사실이 굉장히 유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또 미국에서 이렇게 망명생활 하다가 다시 이렇게 필리핀에 왔습니다. 저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게 지금 현재 사진이거든요. 아직도 마닐라 시내에서 잘 살고 있고 그 이멜다에서 관련 소송이 한 500여 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한 건도 유죄 판결이 난 게 없습니다. 이건 참 나름대로 그런 면에서는 좀 부진답죠, 많이. 아까 제가 이 사람들을 이제 축출시킨 게 피플 파워라는 혁명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역사상 좀 의의가 있는 게 세계 최초의 성공한 무혈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필리핀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오기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파열을 하게 된 거죠. 그 피플 파워에 의해서 이분도 나름대로 좀 많이 낯이 익으실 겁니다. 코라산 아키노 의사라고 필리핀의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버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처럼 필리핀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이죠. 피플 파워에 의해서 이분이 대통령이 된 거죠. 1986년에 피플 파워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실 그 피플 파워는 이 사람의 남편이었던 니노이 아키노라는 분이 암살당하면서 촉발이 됐습니다. 그분의 그 초상은 이렇게 500페소짜리 지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0,000원짜리 지폐가 됩니다. 그 10,000원짜리 지폐에서 이렇게 초상을 볼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필리핀에 여행을 가시게 되면 도착하는 공항이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딴 거죠. 여기까지 간략히 그 필리핀의 뭐 역사랄까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필리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음악 쪽 강하게 된 재능이 타고났습니다. 타고났고, 또 하나는 열대지방 특유의 그 낙천적인 성격으로 항상 음악을 가까이 합니다. 음악과 노래를 가까이 하고 국민소득은 굉장히 낮을지라도 항상 행복지수를 조사를 하면은 항상 탑 5안에 항상 드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한국이라든지 일본은 국민소득은 높을지언정 항상 행복지수 조사는 맨 밑에, 항상 일본이 밑에 있고 그 위에 한국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낙천적인 성격이 많이 반영돼서 뮤직에 대한 음악에 대한 재능이라든지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 종목으로 이제 쉽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농구입니다. 역시 이제 미국의 영향 때문에 그 농구가 거의 필리핀에서 국기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국내에는 농구 코트가 있고 아이들이 많이 그 농구 연습을 하고 농구가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혹시 그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필리핀에 한 3년간 있으면서 한국 대통령 이름을 아는 필리핀은 딱 한 명 같습니다.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람 이름은 제가 택시 운전기사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저한테 묻습니다. 한국에 이런 사람인데 너 아느냐? 저한테 묻습니다. 당연히 아는데 신동파라는 사람입니다.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좀 아실 텐데, 왜냐하면 좀 오래된 원조 슛도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동파, 뭐 이충희, 뭐 문경 이런 식으로 계보가 이어지는. 그리고 맨 처음에 계신 분이 신동파입니다. 그분이 왜 유명하냐 하면은 그 필리핀과의 농구 아시아격 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혼자서 50득점을 하면서, 그 당시 1969년에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 필리핀은 한국은 필리핀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이 훨씬 더 이제 많은 스포츠도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그 인상을 받았던 거죠. 신동파라는 사람에게. 그래서 신동파라는 분이 지금이 연세가 70 넘으셨는데, 작년에 제가 필리핀에서 큰 광고판에 농구공을 이렇게 옆에 끼고, 그러니까 분양 광고 모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인상 깊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농구가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그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복싱인데, 복싱은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매니 파키아오라고 견존하는 프로 복서 중에서는 최고의 복서입니다. 이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세계 타이틀을 7번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7번이 모두 다 체급을 달리하여, 그러니까 7체급 통합 세계 타이틀을 한 거죠.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7체급으로는 20kg을 자기 체중 조절을 하면서 세계의 최고의 파이터들을 다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에서는 거의 국민 영웅이죠. 그래서 복싱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게임당 받는 대전료가 얼마나 될까요? 파이트 머니가. 잘 가능이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도움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의 가장 부자 구단인 삼성에서 신종수 선수가 받은 금액이 167만 원에서 8억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현재 한국 스포츠 프로야구에서는 제일 높은 연봉이고,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또 박찬호라는 그 대선수가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찬호의 이 연봉 기록은 앞으로 깨지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금액이 LA 다저스에서 텍사스 레인저스로 이적할 때 1,300만 원, 그러니까 156억을 5년간 매년 받았던 거죠. 그만큼 박찬호 선수가 전성기 때는 굉장히 훌륭한 선수였죠. 근데 이 필리핀의 복싱 영웅은 과연 한 게임당 얼마나 받을까요? 놀라지 마시고, 한 게임당 파이트 머니가 2천만 불입니다. 뭐 상상이 일단 안 가는 금액이에요. 그거를 왜 6분 만에, 한 게임당 6분 만에 벌었냐면은 작년 5월에 영국의 챔피언이 케이튼과의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역시 2회에 가볍게 2회 떡실신을 시켰죠. 그러니까 240억을 단 6분 만에 완결된 거예요. 전 세계에 통틀어서 스포츠 스타로서 연봉이랄까 1년 수입 거둔 사람들 10위 안에 이제 드는 이제 파키아오의 그런 이제 수입이죠. 정말 국민 영웅이 될 만하죠.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만하고, 국회의원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파키아오라는 이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쇼핑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은 알다시피 연평균 기온이 27도 정도 되는 열대지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따라서 상점들이 나이레인의 다운타운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더우니까 사면서 흥정하고 고르고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냉방이 잘 된 커다란 쇼핑몰을 만들고 그 안에다 모든 걸 다 집적시켜놨습니다. 먹을거리, 놀거리, 볼거리 다 집적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핑몰 문화는 굉장히 필리핀 사람들과 뗄 수가 없죠.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은 어느 나라에 위치해 있을까요? 어디요? 홍콩이요? 홍콩은 아닙니다. 두바이? 두바이는 순위 안에 있습니다. 센텀시티. 제가 잘 못 들어봤어요. 혹시 필리핀이랄 거라고 생각 안 해서 제가 필리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안 해요. 첫 번째 가장 큰 쇼핑몰은 한 20만 평 되는 쇼핑몰인데 역시 중국에 있습니다. 땅이 큰 만큼 이제 쉽게 크게 지을 수 있나 봅니다. 그리고 2위도 역시 중국에 있습니다. 역시 땅이 큰 만큼 그런 제한이 없나 봅니다. 3위가 필리핀에 위치한 SN몰입니다. 그리고
4위가 역시 필리핀에 위치한 SM 모루 마시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5위는 두바이에 있고 6위는 캐나다에 있고 7위가 역시 다시 필리핀의 SM 메가몰.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다가 11위가 다시 세부에 있는 SM 세부입니다. 상당히 놀랍지 않으세요? 국민소득 1670분의 나라가 또 중국처럼 커다란 땅덩어리도 가지지 않은 나라가 그 지구상에서 가장 큰 탑 11 안에 드는 쇼핑몰 중에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필리핀 사람들은 이 쇼핑몰을 좋아하고 그 쇼핑몰에서 어떤 뭐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해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숫자로만 표시해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큰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이 7번 SM 메가몰을 예를 들자면은 33만 스퀘어 미터인데 약 10만 평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그 코엑스,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가 약 3만 4천 평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7위만 해도 코엑스의 3배 크기라는 거죠. 솔직히 코엑스만 들어가도 길 찾기가 만만치 않은데, 이런 데 들어가면 일단은 들어간 대로 나오는 건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항상 길을 잃고. 제가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SM 메가몰 전경을 잡아보려고 사진을 찍었는데 전경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잡힐 수가 없어 결국에는 길 건너가서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 올라가서 결국 그 전경을 잡긴 잡았습니다. 그래서부터 정말 그 메가라는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곳은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큼지막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필리핀 이야기 파트 1의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한 나라를 소개한다는 것이 일단은 좀 무모한 일이고요. 근데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두 번째 필리핀 이야기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외지인들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반겨주는 필리핀의 미소를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